아무래도 만나줄 저기가 안 되니까 갔다가 계획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요 시즌에 29일이나 요 시즌에 간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못 가고 말았는데 한덕수 뭐 의회에서 연설시켜 달라고 응. 했다더만. 그것까지 미국에. 확인 안 되는데 그 대행 주제에 미 의회에 나 가서 진짜. 연설까지 요구를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제 하루 참았는데 제가 댓글에 그냥 미친 영감탱이 그거 하나 썼거든요. 와, 씨, 욕이 그냥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학시씨, 예. 니 뭐 돼? 니 뭐 돼? 어? 학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한덕수가 못 간 거는 미국에서 이제 환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못 갔다고 치는데 김태호가 대신 갔더라고요. 허허 참. 그래서 잠깐만요. 효민트 김태효? 그렇죠. 이 김태호가 가가지고 그 미국의 백악관하고 뭐 안보 보좌관을 만났대요. 그래서 뭔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얘기를 부터 뭘 여러 가지 했대. 주한미군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이거를 네가 뭔데? 안보 실장도 아니고 네가 뭔데? 차장이 가갖고 그것도 이 정권 교체 시기에 뭐 이게 장관도 할 일인가 싶은 거죠.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물론 국가안보실 1차장.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야, 나 이대로 한국 있으면 그대로 잡혀갈 것 같아. 나 좀 빨리 미국으로 불러줘. 나는 이 새끼는 진짜 스파이 혐의로 조사해야 나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간첩질 더 하다가는 한국에 잡혀갖고 사형당하게 생겼어. 아마 요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매우 부적절한 월권이었다라는 논란이 아니 되고 이거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놈이야. 당연한 거죠. 여기 이런 무슨- 내용을 일개 차관 따위가 차관도 왜 아니야. 이걸 하냐고. 차관도 아니잖아. 그래서 차장이잖아. 1차장이잖아.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고 지금 골 내용이 때리네. 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 돈으로 출장을 간 거 아니야, 미국까지. 혼자 갔겠어? 누군가 누가 똘마니 더 승인했어? 데리고 갔겠지. 거기 가서 누가 갔다 오라고 결제를 했는지 돈을 쓰고 갔다 왔으면 도대체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얘기를 꺼내놔야 되는데 만나기만 했다 그러놓고 뭔 얘기를 했는지 그 뒤에 발표가 없는 게 더 짜증나요, 지금. 지금 무슨 사인을 해줬는지 차기 정부에 미국이 무슨 계산서를 내밀지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뭐 한미동맹 문제, 주한미군 문제, 조선업까지? 조선 문제를 왜 김태효가 해? 네가 왜? 이게 무슨 네 소리야 도대체? 뭔데? 네 뭐냐고? 누구 대통령실 사실 지금 식물 상태였잖아. 누구 대통령이 없어졌는데 누구 대통령실이 유지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내란 세력으로서 네 밑에 별동대로 활동하던 별도의 부서를 두고 이번 내란의 물리적 행동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군인이랑 똑같은 거기 참여했었던 계엄군으로 참여했었던 군인들과 지휘관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놈이에요. 그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이 김태효 방미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중심이 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해서 가동하기로 했다고? 이게 뭐냐면 와.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오래된 전함들도 많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배들도 많은데 미국 기술과 돈 갖고는 이걸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양 경쟁에서 자꾸 밀릴 것 같으니까 이걸 한국에다가 고쳐달라는 거예요. 물론 돈만 제대로 내면 고쳐줄 수가 있죠. 근데 얘네가 이걸 방위비 안에 편성을 해가지고 국가안보랑 연관시키는 거. 우리 돈으로 고쳐달라는 거야. 미군 배들을 우리 돈으로 고쳐주면 그럼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뭐 먹고 사냐고. 결국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중국의 조선업이 엄청나게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질은 떨어집니다만 양적으로는 그렇죠. 양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결국은 해군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스스로 뭔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게 윤석열 정부의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한 척 고치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아. 낫지. 배를 일일이 너무 비싸. 따개갖고 꺼내갖고 청소하고 다시 최신 장비로 개보수해갖고 그걸 넣어주는 작업들을 거치면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거든요. 시간과 노력이 들고. 나라에 이거 할 수 있는 기술 가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김태효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포해야 돼 진짜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이건 생각합니다. 100% 이중수표인데 이 시기를 빨리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탈탈 털지 않으면 진짜 살아있는 매국노 중에 최고의 매국노 완투가 한덕수 그리고 김태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목이까지 요 세 놈은 반드시 쳐넣어야 된다. 그러기 그것도, 위해서는 네. 앞으로 34일 후에 새 정부가 일어섰을 때까지 이 새끼들을 출국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출국 금지시켜놔야 됩니다. 선거일날 이 새끼들 도망갈지도 몰라요.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한국이 좀 이상하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2+2 협상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최성목이하고 안덕근이 산업부 장관이 갔죠.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미 무역부 대표가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양측의 발표가 달라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한국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모든 걸 다 마치는 7월 패키지에 합의를 했어. 공감대를 형성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7월 달까지는 밀어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밀어놓은 우리 것처럼. 측에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협상을 하자는 얘기에 미국 측도 공감대를 형성했어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왜 그런 거에 좋아했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민간도 그렇고 군수용도 그렇고 이 부분이 미약하니까 한국 측의 조선업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면서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잘 사용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레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기 정부를 잘 밀어놨다. 마치 차기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주도권을 차기 정부로 넘겨준 것처럼 우리 언론은 보도를 했단 그리고 말이죠. 뭐 어디도 사인 안 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근데 다음 주부터 실무급 협의가 들어간다. 뭐지? 뭘 협상을 안 했다는데 왜 실무급 협의가 들어갈까 의구심이 들었죠. 미국 측에서는 바로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성공적이었다. 협상이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요걸 맞아가지고 기자회견을 베선트 장관이 다시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 일본, 인도하고 굉장히 협상 빨리빨리 잘 되고 있는데 지금 7월에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있고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혹시 이 선거와 이 협상이 관련이 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선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아무래도 6월 대선 전에 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뒤통수를 친 거예요. 다음 정부가 가끔 남겨놓는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다음 정부 선거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전에라도 우리끼리 쇼단을 치고 끝냅시다 라는 방향으로 현재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재무장관이 우리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대선 전 협상 마무리한 뒤에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대선 5월 초에 하자는 얘기야. 이러면 6월 3일은 투표일이고 그 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팔아서 선거운동 하겠다. 협상을 마무리를 해버리고 선거운동 하겠다는 이러면 지들이 얘기하는 11일 날 이 협상을 끝내놓은 상황에서 선거운동 시작했겠다는 거예요. 이런 매국노식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랑 협상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이 정부가 투명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늘 상대국에서 먼저 얘기가 터져나와가지고 물어보면 한국 정부는 그럴 일 없는데 아닌데라고 발뺌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그 상대국에서 나온 얘기가 맞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딱 뭐라고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베선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가 이상하다.
우리가 2+2 한미협의에서 대선 일정과 국회 보고 필요성을 설명을 했어. 그래서 미국도 이해 안 듯 했는데 예상 밖의 발언이네? 무슨 예상 밖이야. 미국 놈이 그러면 우리한테 한 얘기 따르고 자기 발표 다르게 했다는 거야? 심지어 재무장관이 그것도 말이 돼?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아이, 이 얘기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일본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베선트 장관이 이 얘기를 굳이 기자회견에서 꺼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부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트럼프 지지층도 지금 등을 돌렸어요. 60%의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관세 정책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100일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역대 최저예요. 100일 된 대통령 치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수십 군데서 했는데 어떤 데는 30%대, 어떤 데는 40%대가 나오는데 42%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바이든도 52%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받은 거야. 이건 가짜 여론조사야! 이러면서 막 가짜뉴스. 화를 내는데 미국에 명태균이 있었네. 네. 중요한 건 트럼프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민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난리 났다 이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씨 지금 내가 100일인데 100일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니들 뭐 하는 거예요? 니들 밑에서 이거 다 수습해야지. 내가 그러려고 니들 장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러니까 베센트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관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 일본, 인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이거 마무리하려고 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도 지금 이러한 빠른 결정, 그러니까 협상 타결, 미국과 한국 간의 협상 타결이 부담스러워요. 왜? 나머지 나라들하고 비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빠른 한국하고의 단독 타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죠. 다음 정권이 들어오는데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애들이 이걸 타결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결론은 제3자의 이득일 뿐인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지금 타결을 해버리면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오히려 위험부담만 높아지거든요. 근데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타결을 잣같이 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다고 저는 봐진다는 거예요. 그 수혜를 보는 나라가 일본이죠. 즉 우리가 지금 빠르게 뭔가 협상 카드를 꺼내갖고 던져버리고 그게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형태로 조성이 되면 그거를 보고 그 이후에 협상을 진행하는 일본은 경제적 협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 대미 무역에 대해서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세라든지 유리한 통상 조건을 받아내게 되면 그로 인해 갖고 이득 보는 거는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한테 충성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본한테 충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단순하게 미국 스파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두루 모시고 있는 2중, 3중 스파이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왜 요구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가 구글에다가 지도 데이터를 받는 걸로 또는 뭐 그걸 유료로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구글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존에 취득돼 있는 지표 데이터들, 그러니까 골목길을 비롯해갖고 쉽게 말해 로드뷰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부터 다음이나 네이버들이 지네들이 진짜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카메라 사방에 달아가지고 전국 도로를 다니면서 찍어갖고 만들어놓은 데이터예요. 이걸 국가랑 공유를 해가지고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야. 이 데이터를 구글이 내놓으라는 거야, 그냥. 한덕수 그걸 주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덕수는 그걸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글은 그거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카오 택시부터 택배, 각종 배송 사업, 기타 등등의 응용 서비스 사업을 한국에서 벌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 데이터 이 자체는 가치도 엄청나지만 그걸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데도 가치가 엄청나지만 그걸 활용해서 벌일 수 있는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여러 종류로 할 수 있어. 교통, 택배, 각종 의료도 관련돼 있고 뭔가 국방이나 이런 걸로 치자고 하면 군사기밀도 될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구글이 미국 앞세워갖고, 야, 그냥 우리 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냥 퍼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물론, 그래봐야 네이버가 죽고, 네이버가 죽고, 다음이 죽지, 카카오 택시가 죽지. 국민들이야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구글이 이걸 갖고 국내 자본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통부터 상권 관련된 부동산 사업을 비롯해서 거대 자본을 동원해 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상공인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 정보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 구글하고 싸움이 되겠냐고 걔들이 들어와서 여기 택배 회사 차리고 여기 우버 택시 차리기 시작하면. 근데 이런 짓거리를 국민의당 상의도 안 하고 이 대행 총무 새끼가 줘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와중에 결국 트럼프 장남이 왔습니다. 네. 정치계 인사는 안 만난다고 해요. 경제계 인사만 만난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누구 만난대요? 예정된 사람들.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일정 중이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총수가 CJ의 이재현, 그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뽑아먹기 좋은 사업들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정치계 인사는 회동할 계획이 없고 오로지 경제계 인사만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목표가 어느 쪽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 사업에 관련된 그룹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CJ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관련된 게 많겠죠. CJEN에.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핵이나 또는 발전기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선 대표적인 게 앞으로 전선 사업들 유망할 거니까 대체 에너지나 뭐가 됐든지 간에. 한진그룹은 그냥 비행기. 보잉기 구매 관련된 거고. 비행기 사라.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구글 지도 데이터, 구글이 요구한다고 하는 우리 지도 데이터 관련된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하나 삼형제가 트럼프 주니어 만나가지고 조선 태양광 사업을 논의했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하고 연결된 상황에서 지네들이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모임이면 나는 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미국 배를 고치는데 비용을 한국 세금으로 내래. 왜? 미국 안보에 도움을 줘야 되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조선 태양광 미국 사업 논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안에 있는 무슨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센터를 위한 전력들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미국에 투자해라.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얘네들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돈 가지고 미국 애들 사업 키우고 일자리 늘리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심판이 말려줘야 돼요. 이걸 다이렉트로 미국의 거대 기업과 자본과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놈한테 말려주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죽여버릴 텐데. 우리 돈 다 나간다. 우리 아이고. 카운터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와갖고 우리 알토란 같은 캐시카우들을 저 새끼들이 지금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씨송아지를 저것들이 잡아가려고 그런다고. 심지어 이놈의 정부는 그거를 지켜주지도 않아. 그럴 생각도 없고 이미 그냥 야 쟤네들 삥 뜯어 가세요 해놓고 우리 대선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미국이 하고 싶으면 돈 갖고 와서 하라 그래. 그럼 누가 말려? 돈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잡질에 결국은 국민이 다 떠안아야 되는 협잡질에 우리 기업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만날 필요 없어 지금은. 지금 왜 만나? 어? 정권 어떻게 바뀔 건데?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더 당당하게 만나면 돼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거리 외교 잘해갖고 동아시아 안에서 일본 밀어내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행세하려면 한국하고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야, 돈 많은 애들이 쫀쫀하게 저 배고 치는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안 내려고 그 지랄이야. 제값 내고 해. 대신 우리가 싸게 빨리빨리 잘 고쳐줄 테니까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중간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최소한 이중 스파이는 아닌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김태우 같은 놈이나 한덕수 같은 놈이 그 협상을 주도하면 100이면 100 미국 놈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하면은 사형시키는 법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방법이 없어.